네, 이어서 우리 지역 활기찬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활기찬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활기찬 초대석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홍금석 본부장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본부장 홍금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일단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오늘 처음 듣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기관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협회는 1961년 그 가족계 협회로 창립을 하였고요. 2006년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네.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 6, 70년대에는 인구 과밀이라든지 또 빈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네. 그 당시에 그런 가족계획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소자녀 갖기 캠페인,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든지 네네네. 또 정부와 함께 저희가 피임 교육도 했었고요. 네. 또 그런 캠페인도 하고 성교육도 진행을 해서 83년도에 합계 출산율 2.1명을 달성을 와, 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네. 네, 이제 높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다르게 그때와는 다르게 이제 지금 현재는 인구가 이제 너무 없는 초저출생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한 명도 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저희가 이제 출산 지원이나 모자 보건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변화가 이르기까지 그 인구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의 변화를 함께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저는 인구 보건복지 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 뭐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좀 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네.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 사이트입니다.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거군요. 예. 오. 시간제 보육이라든지 보육료 결제 네. 그리고 이제 아이 관련해서 전문가 상담 네. 이런 그런 아이 관련해서 그런 그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또 수요 정보 알림이 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다중 이용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수요 시설을 검색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아시다시피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인데 네. 그 날을 기해서 저희가 임산부 배려 캠페인들 하고 가족 문화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아빠들을 모아가지고 그 아빠를 육아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네. 그 백인의 아빠단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네. 정말 다양한 또 사업들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이 태어난 출생아의 수가 21만 3,572명이라고 하고요. 이게 또 2022년에 비해서 8.1%나 떨어진 수치라고 하네요. 많이 떨어졌네요.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본부장님께서는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예, 저출생 문제로 초래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그런 파급에 대해서 네. 폭넓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구 변동이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이해하고 또 출산, 육아, 그런 양육의 의미 그리고 이제 양성 평등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그 모든 세대에 걸쳐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우리 협회에서도 이런 그 대상별로 맞춤형 인구 교육을 통해서 네. 저출생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가족 구성의 의미 또 일생활 균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다음에 세대 간의 이해 이런 내용들을 해서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뭐 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던데 네네. 요즘에는 좀 어떨까요? 좀 육아를 돕는 다양한 뭐랄까요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백인의 아빠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백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백인의 아빠단은 아빠들을 육아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전국 17개 시도와 또 보건복지부와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3에서 7세 자녀를 둔 아빠들을 대상
대상으로 육아 관련 그 멘토링하고 그다음에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또 아빠들이 배우는 그런 아빠들의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육아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또 육아에 대한 그런 양육의 경험을 통해서 네. 함께 육아를 실천하고 확산하는 그런 모임이고요. 네. 또 이렇게 선정된 100인의 아빠는 저희가 이제 다음 달 5월 달에 발대식을 하고요. 네. 또 그런 멘토들이 제시하는 그런 주간으로 제시하는 온라인 미션을 또 수행을 하고 오호. 또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각종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체험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12월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렇군요.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임무나 이런 걸 줘야지 조금 더 네, 실천을 그렇죠. 잘 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네, 네. 요즘에는 또 육아에 엄마 아빠의 구분이 없어진 시대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아빠 육아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법주사에서 한 템플스테이 체험을 했었고요. 네. 또 이제 목장에서도 목장 체험, 치즈 만들기, 또 단양으로 가는 기차 여행이라든지 또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생존 수영 이런 것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오, 네. 참여하신 가족들이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올해에는 주간 미션으로 그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아이 탄생 신화 만들기, 오. 또 아빠와 함께 밤길 산책해 보기, 네. 또 그다음에 감사 말판 놀이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빠들이 자연스럽게 주말에만 활동을 했었는데 네. 주중에도 이제 아이하고 저녁에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서 해야 돼요. 네. 또 가사도 같이 분담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존중하는 그런 가족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아이도 성장하지만 아빠도 함께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좋네요. 예, 예.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가족 간의 정서적인 유대 그리고 또 아이한테는 어려서부터 가족하고 함께하면 그런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이때 그런 게 가족의 소중함과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서 네. 나중에 아이도 나도 나중에 가족을 구성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작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아, 네, 네. 그렇군요. 또한 그 저출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올해 또 확대하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사업인지 소개 예, 부탁드릴게요. 예,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오, 네. 예, 지금 이제 결혼과 출산이 자꾸 늦어지면서 네. 난임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네. 고연령층의 그 가입력 보존을 의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난자를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이제 난자 냉동은 난소의 기능이 좋을 때 난자를 채취해서 동결 보존했다가 이제 임신이 필요할 때 그거를 해동해서 임신을 시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이런 난자 냉동은 사실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경제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는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충청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시고 하신 분에 한해서 그 난자 냉동 시술비의 일부인 50% 그리고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비용이 어느 정도 갑니까? 한 비용이 400만 원, 500만 원 가는 1회, 겁니까? 예, 1회 4,500 정도 됩니다. 잘 알고 오. 계시네요. 네네. 아니 이게 50%라고 하셨는데. 네. 예, 예, 그 네. 정도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또 저출산을 위한 사업들도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가 좀 가장 시급하게 풀어가야 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은 이제 결혼에 있는 그 젊은 층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이 좀 변화해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이제 육아도 일종의 선택이잖아요. 그런 육아를 선택했을 때 이게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결혼과 출산 관련 그런 제도가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예를 들면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좀 사용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또 작은 기업이나 소기업들은 그런 휴가를 사용하는데 부담이 좀 있죠.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혜택을 못 받기도 네. 하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도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거 보면 여성은 한 9만여 명이 참여를 해서 72%.
남성은 3만 5천 명 정도 해서 네. 28%가 사용한 걸로 나왔거든요. 네. 이걸 보면 긍정적인 것은 그래도 남성의 그 육아휴직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맞아요. 네. 근데 남녀 모두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너무나 공감하고요. 또 협회 차원에서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또 청년들을 위한 캠페인과 또 네. 교육도 진행하신다면서요. 예. 정말 다양한 거 많이 하시네요. 네. 예, 인구 문제를 생각하는 전국 대학생 네트워크를 운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 후 청년이 결혼과 그런 출산을 이렇게 회피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청년의 시각에서 인구 문제를 고민하고 또 선배와 전문가를 만나서 미래의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네. 또 이런 청년이 주도적으로 인구 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네. 또 이제 이런 인구 이슈를 학교와 지역 사회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멘토 특강 그리고 이제 간담회, 정기 모임 그리고 캠페인 등을 통해서 이렇게 대학생들의 인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좋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뭐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연구, 사업까지 앞으로의 또 계획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 변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제 국민 모두가 저출산 대응에 함께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를 연결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할 것이고요. 인구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임산부를 배려하고 또 육아는 함께하고 또 육아휴직은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활기찬 초대석 시간에서는요.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 세종지회 홍금석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